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좀 훅 떨어지는 느낌, 좀 김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2차 경선 투표가 오늘 마무리되고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후보들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마수 토론 장면 잠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깐족거린다는 얘기 자체는 했겠죠.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시는 게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우리 당을 보시는데요. 예.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국민들이 어떻게 깐족거리십시오. 생각할지.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우선 내 제 말씀 물어봅시다. 들으십시오. 자, 그 쓴 게 비난글 쓴 게 한우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우의 가족인가 아닌가?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고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떤 되잖아요. 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면 어떤 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이 많아요.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글이 많아요. 네. 아니, 지금 이 말을 짚으셨어요, 장 소장님. 저 토론 보셨어요, 이번에는? 아니 전반적으로 다 못 봤고요. 유튜브 상에서 2, 3분짜리로 막 끊어서 재밌게 좀 해놓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예, 길게는 못 보고요. 일부에서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꼰대력 대 깐족력이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꼰대와 깐족의 대응이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 참 서글프고 창피하고 그런 감정이 좀 들었어요. 이게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토론에 참여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말 끼어들고 말꼬리 잡고 어떤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다라기보다는 서로 상대방 인신 공격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재명보다 잘할 수 있어. 이재명 대항마는 나야. 이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당신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깎아내리기만 있었거든요. 과연 저러한 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뭔 도움이 됐을까? 저렇게 기획을 한 국민의힘 측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는 저 토론회 대신 SNL을 봤습니다. SNL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저 토론회도 조금 봤는데, 예. 뭐 말싸움 할 수도 있죠. 하다 보면은 감정 격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 사실은. 아, 예측한 대로 예, 흘러갔다. 그러니까 저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 얘기도 할 거고 뭐 저런 것도 할 거고 할 거도 그러니까 한치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재미는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게 약간 혀를 끌끌 차는 약간 재미? 약간 이런 거라서 그렇고 차라리 SNL이 저는 SNL 뭐 안 보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예전에 한동훈 그 말투를 본따 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편의점 알바가 돼 가지고 본인이 네. 거울 치료 당하는 뭐 이런 건데 차라리 자기 약점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이런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치료라고요? 치료의 정의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기 어려웠어요. 정치인의 모습을 예, 보기 어렵다. 검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순간순간 막 말싸움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라는 생각과 추궁해야지라는 생각.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야지. 모른다라는 자백도 받아냈잖아요. 어떤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모습이 과연 득점 포인트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사람은 더 싫어했을 것 같고 좋아하던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지 싫어하던 사람이 오 회의 잘하네 토론 잘하네 이렇게 바꾸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명의 후보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이게 잘했다? 그냥 아니면 뭐 이 정도면은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니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반에서 달리기 제일 못하는 학생들 다 뽑아놓고 그중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 자체가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자면? 아, 네 분이요? 네. 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토론을 많이 해보셨고 그분이 뭐 홍준표 후보도 많이 해보셨지만 토론을 많이 해보셨고 그냥 본인의 어떤 캐릭터들을 이런 거를 좀 잘 유지했다. 임팩트가 막 세지는 않고 저렇게 막 하이라이트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정상 범죄에는 속한다. 예, 정상 범죄에는 속했더라. 근데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최대 변수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단일화 방식을 놓고도 후보마다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콩클라베 방식. 이게 뭐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뭐 김 전 장관, 한 권한대행 뭐 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모여서 교황 뽑듯이 콩클라베 하듯이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비밀 투표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방식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는 토론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과 1대1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위가 있는 후보를 하는 게 제일 공평하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조건들 붙여가는 것 같은데 나는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1대1 여론조사를 했을 때 월등하게 뭐 이재명 후보랑 붙어 있거나 앞서거나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해봤자 1, 2%인데 그걸 우리가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은 뭐 토론에 한두 번 하고 뭐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따진다면은 그냥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콩클라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게 추기경 콩클라베가 전 세계에 추기경대 135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받으면은 이제 교황에 선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표성을 그 135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밀실에서 그냥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수영 의원께서 그러면은 이 밀실에 들어가는 본인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김문수를 뽑을지 한덕수를 뽑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분은 위장 취업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모르겠고 이건 뭐를 해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를 넣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장성철 소장님은 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일관성을 있으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넣는 게 맞죠.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 이 한덕수를 찍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다 열어놨으면 다 여는 게 맞고 이번에는 앞에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빼면은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없애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결선 투표제 그냥 도입해가지고 각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모적인 겁니다. 매번 우리가 대선 뭐 중요한 선거 할 때마다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냥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으면요. 각자 다 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2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주일 뒤에 선거 치르는 거고 그때 이제 나는 누구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프랑스라 대통령 뽑을 때 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선 투표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결선 투표제 좀 넣자 진짜. 이거 외부에 있는 사람과 단일화 할 때는 결선 투표제를 어떻게 해요? 단일화를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냥 한덕수랑 다 따로따로 뛰라고? 알아서 그거는 후보 간 결판으로 하는 게 맞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여론조사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대행 단일화를 놓고 정대철 회장에게 지원 요청한 거에 관해서 지도부 개입이라는 지적에 관해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끼어들 여지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놓고 한대행이 출마를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놓고 출마를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마할 거예요. 출마할 거고 어쨌든 진영 자체가 상당히 결집도 해야 되고 외형 확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 그 선출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표도 흡수할 수 있다. 뭐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일단은 한 명이라도 더 출마시켜가지고 분위기를 계속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3.4%, 홍준표 후보 10.2%, 한동훈 후보 9.7%로 세 후보의 선호도가 오차 범위 내였는데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일 결과 최종 2강 어떻게 예측하세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홍준표 이 두 분들은 좀 박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홍이냐 김한이냐 이 대결 어디다 돈을 건다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돈을 건다면 김문수, 홍준표 여기에 걸겠습니다. 아 김홍.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거부감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고. 그럼 당심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당심의 선택을 좀 받기 힘들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63%의 당원 지지를 받았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원희룡, 나경원, 뭐 한동훈 이렇게 넣어서 해보면은요, 한동훈 후보가 계속 60% 이상 나왔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1등 될 거다, 결선 갈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이 데이터만 보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맨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예요. 그거는 확실히 여조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미세하나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역계몽, 그러니까 지지층 역계몽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탄핵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쪽에서의 탄핵 찬성 반대가 제가 보기에는 한 7.5 대 2.5 정도 뭐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6대 4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60하고 40을 각각 나누면은 60을 둘이 나누면은 뭐 반반씩 하면 3-3이잖아요. 그러면 40을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뭐 2.5 대 1.5가 될 수도 있고 3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박빙이다. 이건 모르겠고 MBC가 지금 여론조사인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 24일, 25일 전화면접으로 1,009명 대상 실시한 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한덕수 27, 홍준표 24, 한동훈 20, 김문수 16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27은 상당수가 김문수한테 갈 거예요. 이거는. 이게 둘이 약간 대치재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빠지니까 김문수가 좀 더 약간 유력한 것 같고 홍준표랑 한동훈은 진짜 제가 보기엔 박빙일 것 같다. 예,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둘 다 똑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또 틀려야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우리 혼내시면서 또 신나하시고 그러잖아요. 네.